펜은 칼보다 강하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실제 펜이 칼보다 강한 게 맞아? 하는 의문이 본능적으로 밀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이 갖추어진 사회에서 펜은 칼보다 분명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펜이 칼을 꺾을 수 있는 사회라면 적어도 기본 원리가 잘 작동되는 사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진압하고 수괴를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절차적인 추상적 수단을 동원하여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절차의 힘으로 계엄을 해제시켰고 국민의 힘을 실어서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며 법리의 힘으로 수괴의 자격을 파면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자부해도 됩니다. 부족해 보이더라도 기본은 지켜지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쳐드려도 된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우리가 반성하고 복귀해보아야 할 것들도 여럿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내란 진압 국면에서 저는 여러 악플들에 시달렸는데요. 무슨 우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를 욕했던 게 아닙니다. 진보 유권자분들의 심한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주로는 이런 것들이었죠. 너 왜 무능한 공수처장 오동훈을 비호하느냐? 오동훈은 내란당과 한편인데 너도 혹시 밀정 뿌락치냐? 또는 너 왜 헌법재판관들을 옹호하느냐? 시간 끌기, 침대 축구를 시전하고 있는 저 나쁜 놈의 시각이들한테 너 혹시 윤석열 편이냐? 이 수박 새끼. 예, 저는 일단 다 이해합니다. 그게 다 내란 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비롯된 비난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 상하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판단들에 있어서는 복귀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실제로 윤석열 편이었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전혀 아니죠. 공수처와 헌법재판소는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직분에 맞는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아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심하게 갈팡질팡했던 결과 그들이 악당으로 보였던 것일 뿐. 자, 그렇다면 이런 인식의 불일치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던 것인가? 저는 그 불일치의 근본적인 원리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의 칼은 무인의 칼보다 오랜 숙고기간이 필요하다. 바로 그 오랜 숙고기간 때문에 물리적인 템포에만 익숙해져 있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느려 터진 것으로 인지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실제로 그 과정은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칼을 가하는 과정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공격 기회만이 주어졌을 때 일격으로 뽑아들여야 할 우리 손에 든 칼은 더할 나위 없이 예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칼은 실제 칼이 아닙니다. 무형의 칼입니다. 실제로 칼을 들어서 상대를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버젓이 살아남아서 억지를 부릴 것까지를 모두 대비한 물 셀 틈 없이 촘촘한 논리를 짜야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성격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무형의 칼이 단지 무디게 상대를 건드리는 정도에서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히려 그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의 티끌 같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나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의 칼이 그저 내 손에 쥐어진 상황이라면 생각할 것 없어요. 오히려 쉽습니다. 바로 상대를 그어버리면 끝나. 반항할 주체가 말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경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칼이 진짜 칼이다. 과거 이승만이 반대팔을 대했던 것처럼 빨갱이로 몰아서 다음날 사형시켜버리고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탱크 몰고 가서 다 죽여버리고 장갑차로 다 쓸어버리고 하면 내 말에 반대하는 자들이 아예 물리적으로 소멸되어버리고 없잖아. 얼마나 속 편해. 그런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무형의 칼은 함부로 휘둘렀다가 오히려 그 칼의 논리가 역풍이 되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왜? 반항할 주체가 실제 죽는 게 아니거든. 법리로 파면당했지만 윤석열은 버젓이 살아서 활보하고 다니거든. 그래서 무형의 칼날을 사용하는 것은 무한한 상대의 반격에 시달릴 것을 이미 전제하고 그런 각오를 이미 한 채로 모든 반격의 요소들을 모두 망라하여 최대한 물샐 틈 없이 예리하게 칼날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본적으로 문인들의 칼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그 템포가 느릴 수밖에 없다.
이 불일치는 생각보다 부조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딱 쉽습니다. 칼날을 예리하게 가다듬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길어지는 시간을, 그 템포를 오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마찬가지였죠. 기간이 좀 길어졌다 하여 그것을 태업으로 보고 함부로 돌을 던지는 행위들이 주변에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 안타까운 일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명분 있게 일하는 그 자들을 우리 손으로 탄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을 갈고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근거 없는 억측으로 자신들을 물어뜯고 있는 국민들을 보았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 같은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으면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 고통받고 있느니 차라리 내란당에 서자. 그들은 이해득실과 논공행상에 철저하잖아. 그런 내란당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버리는 게 낫겠다. 라는 인간적인 흔들림이 그들에게 없었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기 직분에 대한 신념 하나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모든 억울함을 다 삼켜내가면서 결국 명분의 칼을 휘둘려서 내란 세력을 보기 좋게 제압해버렸습니다. 개념적으로만 전해 내려오던 패는 칼보다 강하다 라는 이 속담을 21세기 대한민국에 실현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분들께 박수를 쳐드리며 국민의 한 명으로서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편은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돌을 던졌던 우리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켜주셨던 오동훈 공수처장님,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 모두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올곧은 신념에 큰 빚을 졌고 그 결정을 바탕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저희에게 패는 칼보다 강하다 라는 사실을 현실에서 실현시켜 주신 우리의 영웅들이십니다. 퇴임 이후에도 쭉 행복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